강대국이 지배하던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70년 동안 한 나라가 독점해온 분야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사건은 그 70년의 관성이 단 8개월 만에 무너진 순간입니다. 장소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무대는 라바트 국제회의장. 2030년 월드컵을 앞두고 모로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한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적인 철도 강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회의장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낙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기술을 나누는 시대로의 전환. 오늘은 프랑스 70년 독점이 무너진 날 모로코가 한국을 택한 이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1장. 우리는 늘 이겼다. 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도 기업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을 담당해온 임원입니다. 모로코는 나에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일부였죠. 아버지도 1960년대에 이 땅에서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엔지니어 시절부터 수없이 이 나라를 드나들었습니다. 카사블랑카부터 마라케시까지, 탕헤르부터 페스까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로코의 레일 위에는 프랑스 기술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철도를 판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로코의 근대화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속철도를 타며 프랑스를 떠올렸고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복잡했지만 철도만큼은 달랐습니다. 철도는 신뢰의 상징이었고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010년 우리가 납품한 고속철도 알마이너스 보라크는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철도였습니다. 시속 320km로 카사블랑카와 탕헤르를 연결하는 그 열차는 프랑스 기술의 정점이었죠. 모로코 정부는 만족했고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솔직히 말해 형식적인 입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30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게 된 모로코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습니다. 철도망 확대, 신규 노선 건설, 기존 노선 현대화.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총 예산만 약 50억 달러. 물론 규모는 컸지만 결과는 늘 그랬듯 우리 차례일 거라 믿었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디죠? 독일, 스페인, 일본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후발주자죠. 아프리카 경험도 거의 없고 사실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로 배워간 나라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철도 기술을 발전시킨 건 인정합니다. KTX는 우리 TGV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아프리카는 다릅니다. 이곳은 관계의 시장입니다. 역사와 신뢰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2장. 처음 느낀 불안. 2024년 9월 입찰 준비를 위해 라바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넓어진 도로, 곳곳에 보이는 공사 현장. 모로코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지인이자 모로코 철도청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도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했었죠. 카페 테라스에서 민트티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입찰 순조롭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예전과 조금 달라. 뭐가 다른데? 그가 꺼낸 단어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인력 양성, 자립 역량. 나는 웃었습니다. 그건 협상 카드일 뿐이야. 결국 가격과 품질, 그리고 신뢰잖아.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온 게 뭔데.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 젊은 세대는 다르게 생각해. 무슨 뜻이야? 우리는 더 이상 고객으로만 남고 싶지 않아.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 우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라바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우리 기술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들은 이제 스스로 빛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3장. 모로코의 질문. 다음 날 아침 모로코 교통부 고위 인사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프랑스와의 협력은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최신 기술, 검증된 안전성, 그리고 70년의 경험. 그는 조용히 듣다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열차만 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밖에 모로코를.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모두 외국 것입니다. 철도도 항공도 에너지도. 그래서 프랑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고 싶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완제품을 팔았습니다. 정비는 우리가 했고 부품은 우리가 공급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술자가 날아왔습니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그들은 영원히 고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절대 공급자가 될 수 없는 기술 이전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현지 공장을 원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만들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술 보안도 있고 품질 관리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베트남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 한국이 뭘 제안했습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곧 중간 점검 회의가 있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해시태그 4장. 한국의 제안. 일주일 뒤 입찰 중간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그리고 한국. 모로코 정부 관계자들이 앞줄에 앉았고 우리는 각자의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먼저 나섰습니다. 기술력을 강조했죠. 우리의 IC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이 이어졌습니다. 신칸센의 안전 기록을 보십시오. 60년간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없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모로코와 70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카사블랑카에 서비스 센터를 세우고 프랑스 기술자들이 상주하며 24시간 지원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이전은 보안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영 기술과 정비 기술은 충분히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지 생산은요? 부품의 일부는 현지 조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은 품질 관리를 위해 프랑스에서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답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팀장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사블랑카 외곽에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합니다. 한국 기업이 초기 투자를 하고 모로코 정부와 합작 형태로 운영합니다. 둘째, 3단계 현지 생산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조립, 2단계는 부품 생산, 3단계는 설계까지 5년 안에 완성합니다. 셋째, 모로코 엔지니어 1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에서 배웁니다.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넷째, 핵심 기술도 단계적으로 공유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후 모로코가 스스로 철도 차량을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는 프랑스에서 TGV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걸렸습니다. 스스로 개발하는데 모로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었던 그 자리, 우리는 그 아픔을 압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의 싸움이었습니다. 해시태그 5장. 철학의 차이.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스페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습니까? 한국과 협력하기로요. 일부 구간을 한국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합니다. 왜죠? 스페인도 충분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을요. 일본 대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물러났습니다. 모로코가 원하는 건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더군요. 기술 이전 말입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한국은 스승이 아니라 파트너로 다가갑니다. 그게 차이죠.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팀원들과 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게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했지만 다른 임원이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사가 절대 승인 안 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한 번 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시장을 잃더라도 기술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그게 프랑스의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은 자산이고 경쟁력이고 주는 순간 끝난다. 7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라바트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 모로코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과거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미래를. 해시태그 6장. 결정의 날. 2025년 5월 최종 발표 날이 왔습니다. 라바트 국제회의장.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로코 교통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모로코 철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두 훌륭했습니다. 프랑스의 70년 경험,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안전성, 모두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열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구간 및 통근 열차 부문 대한민국 컨소시엄, 장거리 고속철도 부문 프랑스 마이너스 스페인 컨소시엄, 화물 및 특수구간 독일.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큰 물량, 가장 중요한 구간은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파는 회사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나눠주고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요. 그 순간 나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70년의 독점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파트너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엔딩 우리가 진 이유. 호텔방으로 돌아와 나는 오래된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모로코 한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모로코 청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이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다. 이 땅의 주인은 모로코 사람들이야.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해. 아버지의 세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제공자에서 기술 독점자가 되었습니다. 파트너에서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기술을 나눴고 함께 서는 길을 택했고 스승이 아닌 동료가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창밖으로 라바트의 밤 풍경이 보입니다. 곧 이곳에 한국 기술자들이 올 것입니다. 모로코 엔지니어들과 함께 공장을 세우고 함께 열차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어쩌면 모로코는 스스로 열차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먼저 왔었는데라고 할까요? 아니면 축하한다고 말할까요? 나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엔 졌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건 배움의 순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70년의 독점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패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한국처럼 기술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 지배가 아니라 파트너십, 스승이 아니라 동료. 그 선택이 70년의 질서를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모로코가 한국을 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어제의 우승자가 아니라 내일의 파트너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은 독점해야 할 자산일까요? 아니면 나눠야 할 자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